안녕하세요. 골라본 세상입니다. 보신 것처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전격 체포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국 논설위원이 우정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통일전망대 굉장히 오래 하시고 네, 몇 년 했죠. 네, 그리고 중국의 그 선양 특파원도 다녀오셨잖아요. 북한 전문가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모셨는데 일단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마두로 대통령처럼 체포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네. 북한 전문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너무 겸손하신데요. 네. 북한을 좀 오랫동안 몇 년 좀 관찰을 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가능성을 얘기하면 글쎄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쉽진 않을 거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베네수엘라처럼 일사천리로 작전이 수행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짚어봐야 될 게 북한의 방공망인데요. 네. 평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촘촘한 방공망을 지닌 도시로 꼽힙니다. 네. 일각에선 구식이란 평가도 나오긴 하지만 베네수엘라처럼 무기력하게 그렇게 무너질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북한은 공군력이 약하다. 한국 전쟁 당시에도 이제 미 공군의 폭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찌 보면 네.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한국 전쟁 당시 공군력의 절대 열세로 쑥대밭이 됐던 기억이 지금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전투기 성능 등으로 살펴볼 때 공군력 자체로는 우리나라 비교도 안 될 만큼 저급하지만 네. 제공권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반항공 분야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반항공이라는 게 뭔가요?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방공, 네. 즉 상대방의 항공기나 무인기,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네. 알려진 북한의 반항공 미사일 체계를 보면 먼저 네. 번개라는 게 있는데 네.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네. 또 별지 1, 2형 등으로 이름이 매겨지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도 있는데 네. 요건 2021년에 처음 공개된 후 네. 지금까지도 꾸준히 시험 발사가 진행되고 있는 최신형 체계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저 하얀 것이 별지인가요? 그렇죠. 네. 저게 바로 별지 미사일입니다. 네. 새로 개발하고 있는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발사된 반항공 미사일들은 200km 계선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 소멸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다양한 반항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성능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네. 한미의 공군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분야 기술력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의 무기 체계가 워낙 범사벽이잖아요. 그렇죠. 뭐 네. 스텔스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공망이 무기력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렇죠. 뭐 결국은 네. 뭐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이 가진 창이 워낙 강력한 건 사실입니다. 네. 북한은 스텔스기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긴 하는데 아, 네. 실제 격추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네. 북한은 계속 반항공 분야에서 기술 발달을 이루고 왔다는 건데요. 네. 액체 연료 대신에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뭐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든가 네. 현대적 위상 배열 레이더를 도입해서 한 번에 여러 대의 비행체를 추적 요격하는 기능, 또 드론 등의 방어를 위해 적어도 요격 기능을 배양하는 등 계속 관련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북한의 반항공 미사일은 구소련의 기술을 전수받고 개량하는 수준이었지만 네. 최근엔 러시아와 거의 유사한 독자 모델을 선보인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네요. 네. 그 베네수엘라보다는 그럼 훨씬 고도화되고 촘촘한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어서 뭐 쉽게 뚫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 네. 경호 시스템, 경호 능력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특수부대 작전에서 네. 마두로의 경호 시스템이 어느 정도 드러났었죠. 네. 2,000명 정도 여단급 규모의 공식 경호 부대가 외곽을 경호하고 수십 명에서 100명 정도가 최측근 경호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들 최측근 경호 병력은 베네수엘라군이 아니라 대부분 쿠바 출신의 요원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체포 과정에서 경호 인력 다수가 사살됐다는데 이게 대다수가 이제 쿠바 출신 군인이었더라고요. 좀 뜻밖이었어요. 네, 작전 과정에서 네. 최소 56명이 사망하거나 무력화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면 이 중 32명이 쿠바 정보기관이나 특수부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네. 추정컨대
마두로가 자국군보다 오히려 쿠바 요원들을 더 신뢰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반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베네수엘라와는 다른 경호 시스템이나 뭐 인력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정확한 규모나 시스템은 베일에 가려져서 네. 알 수 없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윤곽이 조금 드러나긴 하는데요. 네. 6만에서 10만 명 규모의 군단급 조직인 호위사령부가 네. 시설 등 외곽 경호를 담당하고요. 974 부대로 불리기도 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호위처의 특수위원들이 근접 경호를 담당하면서 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합니다. 2016년에는 국무위원회 경위국이 신설됐는데 주로 공식 행사에서 경호를 담당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최근 통일부 보고에 따르면 네. 비밀 경호 조직인 호위국 국장 김용호를 빼고 네. 호위처장, 호위사령관, 경위국장 등 경호 호위 책임자가 모두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가요? 네. 설마 뭐 이번에 마두로 체포 작전을 보고서 북한이 갑자기 책임자를 바꾸거나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네, 교체 시점이 네. 작년 또는 그 전으로 추정되는 만큼 마두로 체포를 보고 바꾼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예, 며칠 안 됐잖아요. 이건. 네. 김 위원장을 경호 호위하는 주요 조직 4곳 중에 3곳의 책임자가 한꺼번에 교체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게요. 드론이나 정밀 타격 또 첨단 기술에 의한 공격에 대응하는 쇄신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앞서 국정원은 2024년 10월에 국회 정보위에서 네. 김 위원장이 신변 위협 등을 의식해서 경호 수위를 격상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마두로 체포 작전은 올 초에 실시됐지만 네. 사실 그 전부터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었고 네. 북한도 이전부터 경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규모가 크고 이제 능력이 출중해도 그래도 최첨단 무기를 앞세운 미국 특수부대가 만약에 침투를 해서 치게 되면 허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네, 물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이번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작전을 보면 네. 미군 측 피해가 전혀 없다는데 사실상 교전이 없었다는 걸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교전이 있었다면 이제 부상자라도 몇 명 발생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일거에 이제 뭐 상대방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자세한 내막은 먼 훗날 밝혀지겠지만 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총격전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뭐 총기류가 아닌 뭐 네. 음파나 마이프로파 같은 최첨단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일단 뉴욕포스트가 보도한 경호원들의 증언을 보면 네. 매우 강력한 음파처럼 느껴졌다. 또는 머리가 안에서부터 뭐 터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모든 부대원들이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다. 네. 이런 증언들도 나오거든요. 네. 또 하나 마두로의 핵심 측근을 포섭해서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분석도 제기됩니다. 네. 최첨단 무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제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북한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런 비밀스러운 기습 작전에는 네. 정확한 정보를 가진 믿을 만한 포섭 대상이 있느냐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마두로의 경우 작전 10시간쯤 전에 중국 특사를 만났고 네. 이후 동선이 어느 정도 노출됐다고 보이는데요. 네. 과연 김 위원장의 최측근 중에서 미국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포섭해서 작전을 감행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경우 경호원이 되기 위해선 실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출신 성분도 보고 또 절대적인 충성심이 보장돼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베네수엘라 마두로의 경우처럼 자국군을 못 믿어서 쿠바 용병을 쓰는 게 아니라 네. 김정은으로선 능력이나 충성심 측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요원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베네수엘라 경우와는 북한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악조건에도 세계 최강 미국의 군사력이면 못할 게 없다 이런 네.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뭐 분석은 분석이고 네.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촘촘한 방공망을 뚫고 10만이 넘는 인해 장벽을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뭐 피해가 생기긴 하겠지만 네.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북한의 베네수엘라와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바로 핵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이나 미국이 바로 북한의 핵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이 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북한은 2022년에 네. 핵무력 정책을 법제하면서 지휘 체계가 위험에 처할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핵 타격이 자동으로 단행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주권 국가들의 존립과 인민들의 생존권마저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는 현 상황은 모진 시련을 이겨내며 핵무력을 건설하고 그것을 불가역적인 국법으로 고착시킨 우리 공화국의 결단이 얼마나 천만지당한가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감지되는 순간 네. 설령 작전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이 서울이나 미국 본토로 자동 발사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요격 체계가 가동되긴 하겠지만 네. 이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미국이 작전을 세울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방공망이나 이제 경호도 있겠지만 바로 이 핵 보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동 응징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가 네. 바로 참수 작전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네. 지도자 한 명만 제거하면 핵 버튼을 못 누를 거라는 상대방의 계산을 꺾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고 네. 북한이 말하는 억제력을 높이는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북중러 연대가 특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국제 정세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네, 미국 군대가 그리고 정보력이 세계 최강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네. 중국이나 러시아의 정보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작전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사전에 파악할 수도 있다는 말이고 네. 그럴 경우 북한에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또 군사작전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경우에 네. 중국이나 러시아 또 우리나라도 휩쓸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네. 결국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북한을 상대로 한 작전이 전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 네. 또 현실성은 더욱 낮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미국의 마두로 체포를 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심정 뭐 이런 어떨까요? 뭐 속마음이 알 길이 없지만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네. 지금까지 추구해온 정책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듯합니다. 아, 자신감. 네. 뭐 국제사회의 다양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네. 핵무력을 고도하고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매진했잖아요. 네, 네, 네. 핵 없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순식간에 제거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네. 핵무력 정책이 틀리지 않았다. 끝까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핵을 지키고 고도화시키겠다는 결심을 더 굳히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마두로 체포 작전, 즉 앱솔루트 리졸브 이후에 북한이 내놓은 반응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네, 보시죠.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 또 미국에 대해선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네. 겉으로는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인식을 굳히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래저래 한반도 비핵화는 더 요원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북한의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네.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들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평화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골라본 세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